여의도는 조그만한 섬이에요. 그 작은 섬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 연령대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형님 더현대 때문에 그래요.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방 한 칸의 이름이 그때 당시는 식모방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식모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각 가가 호호마다 가정부가 있는 부잣집. 여의도는 던전 맛집이다. 줄이 없는 가게를 찾아서 빙글빙글 도시면서 드시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저는 산업은행 같아요. 저 자리에 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여의도는 솔직히 조그만한 섬이에요. 80만 평이라고 표현하자면 어떤 면적인지 가늠은 안 되겠지만 그 작은 섬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작은 섬 안에 지하철역만 해도 4개나 들어와 있고요. 여의도는 계획도시거든요. 전봇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봇대 없이 지하화해서 모든 선들을 다 깔았는데 그렇게 계획된 도시인데 가끔 보다 보면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스가 제일 필요로 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 LPG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맨들의 상권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점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자영업자가 창업을 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할 때 점심도 매출이 나오고 저녁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점심에는 국밥을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판다? 물론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 뭐 우리의 소비 습관을 본다 하더라도 점심에 갔던 집을 저녁에 또 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의도 상권의 단점 중에 단점이 주 5일 상권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더현대 백화점 안쪽은 주 7일 상권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오피스 상권으로 활성화되는 지역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은 일요일엔 사실 문 닫는 가게들이 대다수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내 가게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살아남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서여의도에는 맛집이 없다라는 설이 돌아요. 5월 통계를 살펴보면 그 상당수가 그 매출이 높은 곳들이 동여의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서여의도는 조금 특별한 게 대부분 보면 법인들이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축소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서여의도는 맛집이 없다. 아니죠. 서여의도도 맛집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냉면집은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어디예요? 정인면옥이요. 제가 일요일에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유독 그곳만 줄을 서가지고 다들 드시고 계시고 매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냉면집이 좀 붙어서 꽤 많이 있더라고요. 위쪽에 보면은 뭐죠? 천지면옥? 이것도 그러니까 요 건물 기점으로 주변에 평양냉면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속된 말로 가구 골목이 쭉 있으면 다 잘 되겠어? 어디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냉면집, 평양냉면집이 여기가 잘 되니까 주변에 우후죽순 생기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이 집을 가면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문할 때 양 많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리가 2개가 기본적으로 딸려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사리는 하나만 나와요. 정인면옥 사장님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가면 항상 양 많이. 제가 지금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냉면 사리 금액이 7,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의도 토박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팁일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정우빌딩이 서여의도에서 좀 유명한 게 카페로 굉장히 가득가득한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정우빌딩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카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실제 1층을 가서 보면은 점심시간 때 풍경이 한 3평에서 크면 5평 정도 남짓하는 공간에 카페들이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직장인들이 이제 뭐 좋아하는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줄이 없는 가게를 찾아서 빙글빙글 도시면서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면은 또 유명한 맛집들도 있고 1층이 예전부터 이렇게 다 커피는 아니었어요. 정우빌딩에 프로급 선수가 들어온 겁니다. 동여의도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빵집 이름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빵집 사장님이 서여의도 정우빌딩에 브래드 피트 2호점을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정우빌딩에 들어간 그 빵집이 동여의도에
서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그게 먹힌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읍빌딩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이분이 이끌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요. 부동산에 와서 창업 문의하는 50% 이상이 커피부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의도에 입성을 하면서 어느 빌딩이 좋을까? 그럼 부동산들이 정읍빌딩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스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매출이 잘 나온다.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1층 본인의 매장에 문이 있어야 되는 게 평균적인 시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은 각 매장 외부 문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 문이 없기 때문에 중앙 통로를 통해서 물레방아 형식으로 도는 매장,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정읍빌딩이 갖고 있는 또 힘이 있는 게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땐 내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상가라고 표현을 해요. 외부로 접근성이 안 되고 내부가 안 보이는 매장을 먹상가라고 하면은 임대료가 싸겠죠. 여의도 1층 대부분의 상가 임대료는 그냥 평균 잡아서 하면 300 전후입니다. 비싼 곳은 500도 넘어가고요. 그렇죠. 권리금도 줘야 되고 임차료도 높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읍빌딩처럼 좁은 공간인데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인데 지하가 아니고 1층이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과 1층에서 영업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비교적 소자본으로 내가 1층에서 여의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런 카페들이 많이 몰린 거지 않나. 재밌는 건 장사가 다들 잘 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큰 자본은 없어서 크게 업장을 하지는 못하는데 카페를 여의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였으면은 충분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오픈업 자료에 따르면 카드 매출 3위에 해당하는 곳이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진주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여의도 집이라고도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진주집 같은 경우는 거의 11시 정도 이전부터 웨이팅이 시작이 되는 상태였고요. 거의 무슨 롯데월드 가게 되면은 프렌치 레볼루션 기다리면서 돌고 하는 라인처럼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다른 업장을 약간 침범할 정도까지 라인이 있더라고요. 콩수 맛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콩국수보다 이걸 먹으러 가요. 김치. 정말 김치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소문이 있었어요. 서울대 그 MBA 출신이셨는데 상당히 고학력의 대표님이셨는데 아드님이? 네네, 아드님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콩국수 판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거를 전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그 뒤에 이제 새가 많이 커졌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를 PD님이 직접 해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서울대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 MBA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가게에 가면 계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손짓으로 손님들을 요소에다 다 뿌려주는데요. 그건 정말 대단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 아드님이 소통하는 이 노하우 때문에 이 줄이 금방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과연 서울대가 이 손짓이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여의도 전역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가는 가게로 사실 창고 사삼을 꼽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비쌉니다. 4명이 가서 좀 적당히 먹고 나오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옆 테이블을 둘러봤을 때 연령대가 50, 60 정도가 많으세요. 근데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은 단가가 높으니까 매출의 속도는 충분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고 사삼을 토박이만 알 수 있다면 초반부터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영창빌딩 지하, 제가 알기로는 전용 15평 매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의도에서 영창빌딩은 직장인들이 크게 모르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숨어있는 매장에서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직장인들의 소문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창고 43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길 건너 아일렉스 타워라는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임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15층 전체를 창고 43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는 BHC가 창고 43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셨네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상가 브리핑할 때 창고 4.3이 항상 들어가요. 자리 탓하지 마십시오. 여의도 직장인들은 여의도에 맛집이 있다면 택시 타고 돌아다닌다. 본인의 메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게 제 브리핑의 첫 번째입니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가 사실 요즘 더현대입니다. 어떻게 큰 변화가 뭐가 있는지 좀 이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거기 온 사람들도 이왕 여의도 왔으니까 여의도 구경 한번 할까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여의도 일대를 전체 다. 제가 몸소 느껴요. 저녁 때 제가 자주 가는 육회집을 갔는데 옛날의 모습은 저희 또래였어요. 늘 가면 40대, 50대. 더현대가 출범하고 나서 그 가게를 갔더니 여기가 홍대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연령대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형님, 더현대 때문에 그래요.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현대가 여의도의 상권을 변화시켜줬구나. 연령대도 변화시켜줬구나. 여의도역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IFC몰을 지나서 더현대 서울 갈 수 있게 지하 통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더현대 서울이 생기고 나서의 IFC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반대가 됐죠. 이제 예전에는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더현대 서울이 방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 IFC몰도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지하몰도 계속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장 아파트가 1, 2동이죠. 예, 유현준 교수께서 설계를 맡는다는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 벽면에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분리가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지 지분이 다릅니다. 3동부터는 12층까지 준공을 했고요. 1, 2동은 14층까지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각 소유주별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1, 2동 아무리 해봐야 대지가 그리 넓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리가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인 거죠. 시공사들이 계속 접근을 하는 그 첫 번째가 하이 퀄리티입니다. 여의도가 과연 어떤 동네이기 때문에 자꾸 하이엔드라는 말이 나오느냐.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 70년대 시범 아파트가 지금 현재 50년이 다 된 아파트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방 한 칸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식모방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식모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각 가가 호호마다 가정부가 있는 부잣집. 그때부터 부잣집의 명성은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본래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강남보다 더 부촌이었던 지역이었던 거고 단지 이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노후된 부분인 거고 실제 지금 용적률에 대한 게 개선이 되고 스카이라인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 상업 지역에 대한 변화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의도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여의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의도 공원에도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 상권의 미래 전망은 어떨 것이다. 요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신다면 기대감은 생겨요. 왜냐면은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 인구만 많아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문화, 오피스에 대한 성향만 강하지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뭔가 여의도에 없었던 좀 예술적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되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저는 산업은행 같아요. 산업은행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가? 저게 롯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지금 나고 있어요. 결정된 건 아니겠죠. 네네. 어찌됐든 산업은행 자리가 비키면 저 자리를 그대로 놔두진 않을 겁니다. 산업은행 자리는 분명 다른 뭔가로 변신을 할 겁니다. 서여의도 고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저 산업은행 자리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국회까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고도를 만들 거예요. 산업은행 자리를 큰 회사가 들어와서
랜드마크를 짓는다? 그럼 서해도는 동여의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동네가 또 되지 않을까. 자, 여의도 토박이가 말하는 진짜 여의도 숨겨진 찐맛집. 홍호빌딩 지하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가양 칼국수라는 집인데 뭐 20년 전으로 가면 조그마한 10평짜리 가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가게까지 왔는데 가성 대비 훌륭한 자리고 맛은 계속 변함없는 그 맛을 유지해 주는 걸로 저는 가양 칼국수 하나 꼽았고요. 성시경 씨가 왔다간 황옥순댓국. 물론 그 가게는 점심때 늘 줄을 서던 가게였어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는 계속 줄을 서 있는데 요즘은 10시 반부터 줄을 서 있어요. 심지어 4시까지 서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방송에 노출이 되고 직장인들도 당연히 가지만은 외부에서 찾아서 오는 분도 같이 있는 거네요. 그 정도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지방에서도 오신 것 같아요. 여의도는 네모다. 여의도 상권은 놀이공원이다. 다 있다. 탈 거, 먹을 거. 여의도는 다 있어요. 여의도는 던전 맛집이다. 모든 맛집들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 있고 1층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면적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카페들이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의도만의 좀 특징이지 않나? 여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숨은 공간들이 많아서 그거를 하나씩 가보는 재미도 있는 지역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